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297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297페이지 140번 문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배웠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근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같은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었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같으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 나중이죠. 허가에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어떤 게 나중인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요?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런 것들. 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에 대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X입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줍니까? 50%를 감면해준다.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는데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0번 문제 오늘 보시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4천만 원이고 해당 연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인 경우 확정 및 예정신고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가능세액 및 분할 납부 기한으로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세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고 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보세요. 가필차상 소기가에서 우리가 가필차상 소기가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출세액 구하잖아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한번 보세요.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할 같은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해주고, 또 그 다음에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요. 감면세액 같은 거. 감면세액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거나 그래서 가산세 적용되는 게 있으면 그거 합해가지고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총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 확정신고 납부할 때는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다거나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다 빼줍니다. 공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구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구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요 산출세액 이하 과정은 이제 계산 과정이 이런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만 이제 요 과정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세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은 가필, 차, 장, 소, 기, 기본공제 이런 것들이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이나 기납부세액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없죠. 그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결정세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요 결정세액이 얼마래요? 4천만 원이에요. 결정세액이 4천만 원이고,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지금 가산세 일단 없으니까요. 그러면
요 총결정색이 4,000이고 기납부한색 보세요. 확정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납부할 때 기납부한색이에요. 예정신고 납부한색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1,2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 예정신고 납부한색 1,200만 원 있잖아요. 요거는 기납부색이죠. 확정신고 납부할 때는. 그러니까 4,000에서 1,200 빼니까 납부할색이 얼마입니까? 2,800만 원. 그러면은 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색 2,800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양도세 납부할색이 1,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600만 원. 근데 양도세 납부할색이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그러니까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2,8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확정신고 시 분할 납부 최대 가능액은 얼마다? 1,400만 원이고 분납기한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올해 다 통일돼가지고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 재산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납부색이 1,2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납기내 최소 얼마? 절반 1,00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할색이 1,2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고? 200만 원. 분납기한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 2개월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정색이라는 게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봅니다. 결정색 4,000이다. 기납부한색, 확정신고 납부 시 기납부색은 예정신고 납부색이라는 게 이게 기납부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시 이때 납부할색은 2,800만 원이 된다는 이런 거를 구조를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자,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141번 문제, 뭐 송합 문제인데 이런 것들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141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법령이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에 등기된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어느 틀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이거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주택 특례잖아요. 어느 틀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물론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로부터 언제까지요? 사유 해소된 날부터 언제까지? 3년 내, 사유 해소로부터 3년 내에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양도해야 되고, 요거요. 자, 그래서 어떤 간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주택 양도 포인트였고. 2번, 법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 언제라고 했습니까?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요거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 시기를 비해서 중 빠른 날이고, 수용도 중 빠른 날.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거였고. 그다음에 3번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양도세는 물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양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기본공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소득별로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연 250만 원이고. 자, 우리가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뭐? 소득별로 공제한다 그랬잖아요.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제 카페에 어떤 수강생분이 뭐 문제, 이제 뭐 어떤 타사 이제 모의고사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질문을 한 수강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맞춰야지.
우리가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고, 이번에 토지 양도했다 요건 갖추면 해주고, 건물 양도했는데 못 갖췄어 요건 장기이제 등기되고 3년 이상 요건 안 해주고, 또 이번에 건물 양도했는데 만약 요건 갖추면 해주고, 그잖아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 10번이든 20번이든. 근데 기본 공제는 1년에 소득별로 각각 양도 소득 금액별로 얼마? 연 250만 원 공제 이거잖아요. 근데 저 뒤바꾸는 거지. 양도세 기본 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한다. OX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 아니라니까. 뭐로? 소득별로 공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추계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매, 감, 환, 기 순차로 우리가 추계해서 정합니다. 그죠? 매감환기. 근데 자,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이 그냥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매, 감, 환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제가 물론 이제 막 그냥 매감기, 매감환기 이렇게만 알아도 문제는 답은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지만, 저 실전에서 그렇게 나왔었지만 모의고사에서 그걸 또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여튼 납세무자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매감환입니다. 기준시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 추계결정 경정할 때 관할 세무상에 이제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그때는 기준시가에 들어가고,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기준시가에 따르고. 하여튼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을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 정하느냐 그러면 매감환기. 그냥 그런 말 없이 납세무자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 불분명하다,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을 때는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추계해서. 아셨죠? 그건데 그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장기 보유공제는 자산별로,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하고,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하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도 자, 이 142번 문제도 종합 문제인데 한번 또 기억을 더 복습할 겸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단 고소가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번이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이 해제가 있었다 그러면 해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어떤 게 나중인지를 보시면 되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어떤 게 나중이에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어떤 게 나중이냐고요? 허가일이 나중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네. 요거고. 맞고요. 3번 봅니다. 동일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1회 이행한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예정신고한 자는 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잖아. 1입밖에 양도 안 했으니까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고, 자,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자는 양도리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자,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분기가 아니라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바뀌었고. 4번 정답. 5번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분 확정신고 기한은 자, 양도리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기간의 끝, 기한은 언제입니까? 5월 31일이다. 맞잖아요. 기간의 끝. 그 다음에 14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지금? 뭐하게 취득했어요? 에? 뭐하게 취득했냐고. 저가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고가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어요.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죠, 여러분들? 자,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자, 취득가격은 실지 거래한 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맞잖아요. 만약에 특례를 적용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세 계산하는 거고, 에?
특례를 적용 안 하는 거니까 실제 거래한 가액은 얼마?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대답 없어요. 자, 그래서 맞잖아요, 이거. 예.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추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양도 당시, 즉 토지니까 토지를 양도한다고 문제에 그랬으니까 토지 기준시가는 뭐예요? 개별 공시가. 어떤 양도 당시 기준시가, 즉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약집 89페이지 참 좋은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절 보셔야죠. 371. 필요경비 계산 공제 나왔을 때 며칠 뒤에 생각하면 부정타느냐? 371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거 양도 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입니다. 등기된 토지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투표공제 대상이 된다. 자,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투표공제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장기 보유투표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없고,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 이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은 자 원래 6에서 42%인데 거기다 10% 추가세율 적용해가지고 16%부터 48%까지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 6에서 42%인데 이거 뭐 잘못됐네 이게. 자, 이거 알아서 이거 진짜 잘못했네. 자, 6에서 42%인데 6에서 42% 여기에 10% 비사업토지 추가세율 적용되니까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비사업토지 그러니까 16%부터 몇 프로까지입니까? 52%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38%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프로로요? 이것도 못 봤네. 이것을 52%로 고쳐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쳐놓아서 16에서 52% 고쳐놓고 맞다고 하시고요. 5번 봅니다. 2018년 5월 22일에 양도했다면 2018년도 7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일반적인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7월 30일.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07번 국외재산 양도입니다. 자,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요. 자, 우리 14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여기 기출문제인데, 자,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3조죠. 104에서 105페이지 3조고 요약집 104페이지 한번 빨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04페이지 봅니다. 자, 요약집 10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31번 테마 별표 2개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요약집 31번 테마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봅니다. 거주자가 양도를 해야 되는데 국외재산 양도시는 그때 거주자의 개념이 국내재산 양도시의 거주자라는 것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국외재산 양도시 거주자라는 것은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4년, 3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가 있죠. 마돈나가 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당연히 양도세 납세 의무 있죠, 마돈나도. 근데 세금은 내고 가야죠.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 시에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없고요.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아니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든 거주자만의 납세 의무 있다. 4년, 3년 아닙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는 자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니은번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국내산 양도시는 대상 아니잖아요. 자, 근데 국외산 양도시는 당연히 등기와 관련한 내용이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매기겠어요. 그러니까 자,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된다.
양도가액 산출 시 국내산 양도 시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용하잖아요. 자, 국외산 양도 시에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 자산이 수지하는 국가에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양도차익 외환산,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등장했는데 지문에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한 날 현재, 자,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할 때, 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인데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X겠죠?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재정환율에서 계산하고, 동그라미 2번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또는 비교해서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취득시기로 했었는데, 이때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요 중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105페이지 세율. 자, 국외산 양도 시에는 미등기에 대한 이런 70% 이런 거 당연히 적용이 없고요. 등기 여부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등기부라는 것은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으로 판단하는 건데 등기부 전세계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 여부나 보유한 관계없이 국외에 소지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세율은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도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무조건 부동산 등은 주식 빼놓고는 무조건 뭐다? 6에서 42%입니다. 등기 여부, 보유기간 관계없이요. 무조건.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자, 국외산 양도시 분할 납부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분할 납부.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안 돼요? 물납 안 되고. 또 국외산 양도시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투표율 공제는 안 돼요. 국외산 양도시. 근데 기본 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예요. 자, 외국에서 세금 낸 거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국외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 또 부과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외국에서 세금 낸 건 공제해 주는데,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 자산 양도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수 있을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하고 두 개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꾼다. 그럼 세액 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바꾸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국외산 양도시 국내산 양도의 준용 규정. 21회 시험 때 이걸 물어봤었는데, 준용하지 않는 거, 국내산 양도의 경우에 준용하지 않는 걸 쭉 읽어보시되, 자, 기준시가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등기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없겠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부동산 기준시가를 매겨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문제집으로 가서 우리 소득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299페이지 7번입니다. 07번 국외산 양도입니다. 별표시 2개 하시고요. 별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비교대 특강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횡으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거 특강집 지금 보면은 이번 일요일 날 보면 요거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요약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비교대로 새롭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뭐 빠짐없이 들어있지만 이게 이제 요약집하고는 또 틀려요, 성격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양이 또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가지고 이건 특강 때 다 할 수가 없어요. 32페이지까지 보면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목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비교하게 돼 있어요. 한눈에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놓고 볼 거거든요. 이렇게 딱 펴놓고 본다고요. 쫙쫙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주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취득세 세율, 양도세 세율 이런 거 텀이 강의가 이거 할 때 정도 되면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쫙 한눈으로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내용들을 비과세까지 주요 내용들을 딱 비교해서 이렇게 횡으로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확실하게 이제 잡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고, 그 외에 이제 30몇 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몇몇 찍어서 이제 좀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갖고 다니면서 사전처럼 앞으로도 계속 갖고 다니면서 뭐가 딱 했는데 이거 하고 막 헷갈려. 뭐가 세목별로 막 뭐 내용별로 어떤 게 헷갈려. 그러면 사전처럼 이거 딱 펴가지고 보고서 쫙 머릿속에 정리하고, 헷갈리는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뭐 공부하다가 뭐 헷갈리면 또 정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강의 들으면서도 이걸 펴놓고 계속 사전처럼 계속 갖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도로,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하는 용도로 이거를 특강집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 일을 오셔가지고, 저 2차 과목 같은 것을 지금 마음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1차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2차는 그냥 벌써 마음이 그냥 1차 한번 가 있고 2차에 별로 이제 마음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2차 과목을, 제가 중개사법 할 때도 얘기했듯이 미리미리 2차 과목을 지금 이렇게 특강 같은 거 들어서라도 공부를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지, 2차 과목을. 그래야지 9, 10월 달에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9, 10월 달에 그래도 이제 2차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1차에 집중해서 계속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차 하다가 1차가 좀 되는 것 같은데 2차 한번 해볼까? 그러면 벌써 2차는 또 이제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2차는 또 마음이 또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놓고 9, 10월 달에 끝까지 1차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일정 인원이 안 되면 안 해. 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거 특강. 그래서 299페이지 보시니까 14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5년 이상 주소 거주 둔자니까.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5년 아니에요? 이렇게 한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데,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당연히 납세 의무 없습니다. 2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 소재지다. 국세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4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거주의 국외 주소지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는데,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주택 팔았는데 세금은 미국에다 하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비거주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5번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국외재산은 장기 보유통제 된다 안 된다?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45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14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145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국외재산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양도 시에는 과세표준액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재산 양도 시에 세율이요. 무조건 등기여부 보유경 관계없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수율입니다.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이거 틀렸고요. 2번 장기 보유경제 허용되지 않고, 3번 국외재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주 둔 거주에 한해서만 납세의무 있다는 거. 4번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재산 양도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수 있을 때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5번 양도책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여기 꼭 확인해야 돼요. 수령일 또는 지출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다 반복하는데 5번 지문. 양도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한다. 양도일 현재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령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 수령일 또는 말이 헛나갔다.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그 다음에 301페이지로 오셔서 148번 문제 보겠습니다. 148번 문제 보니까요. 역시 요약시 104에서 105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국외재산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맞잖아요. 수령일, 지출일. 2번 국외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자는 국외산 양도까지 계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죠. 몇 년이요? 5년 이상. 3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70%이다. 국외산 양도시는 미등기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번 장기 보유승제는 국외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3년 보유했든 뭐 했든 장기붕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5번 국외재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한 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여야 한다. 자, 실거래가로 하는데 실거래가가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149번 문제가 이제 27회 기출문제인데 149번 문제가 뭐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또. 소득세법상 국외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준시가는. 자, 전 세계 부동산 우리가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다 받고 이제 조세 총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 문제집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자, 조세 총론으로 가시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문제집 6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6페이지 문제집 보면 우리 조세 총론 한두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자,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조세 총론 조세 뭐 요새 최근에 한 문제가 계속 나왔고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는데 조세의 뭐 조세 분류,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6페이지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는 거고요. 읽어보시고 그냥 문제 읽고 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요약집 6페이지 3조고요.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하고 있는 세목은 그랬습니다. 자, 딱 보니까 알겠네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 상속세만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상속세 없으니까 여기 뭐 있어요? 재산세. 그래서 고르셔야 되고.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하여튼 물납은 지방세법상으로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되고, 종부세, 양도세 같은 애들 물납 안 되고요. 취득세, 등록면세 이런 애들 물납 안 되고요.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 근데 다만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세법상으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할납부 되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애들이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정답이고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요. 3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 다음은 2018년도 시행되는 부동산세법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 보니까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방세법상으로는 재산세만이니까. 2번 재산세는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세기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안에서 할 수 있다. 맞고요.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3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금방도 봤지만
종부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이렇게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4번 봅니다. 그래서 3번 앞동네 틀렸고 4번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물납은 할 수 없고 5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경과후 몇 개월? 2개월 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세개 세목 모두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자, 똑같습니다. 4번 문제 이런 조세 분류에 관한 용어 설명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8페이지로 갑니다. 8페이지로 가시면 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아니구나. 예. 다음 중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옳은 거는데 도구가 과세유치한 세금 도구 어떤 겁니까? 등록면허세가 도구죠. 예.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특광시군 지역자원시설세 특광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해설에서 표를 보니까 여러분요. 해설에서 표를 보니까 우리 지방세는 과세유치를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특광도가 과세유치한 세금,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이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구세고 도세인 세금 어떤 거? 등록면허세. 그래서 시험에 기출됐던 것은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때 정답이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얘는 구세고 도세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그 다음에 시군구세인 거 재산세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광 시군이 과세유치한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는 거. 얘만 특광 시군. 그 다음에 주민세도 물론 특광 시군인데 하여튼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뭐라고요? 특광 시군이고. 그 다음에 11개 지방세 세금의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전부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과세주체 그러면 구세고 도세고 특별자치도세고 특별자치시세고 얘는 무조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자,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문제집 8페이지에 6번 문제 봅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1번의 재산세, 그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3가지. 근데 그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그래서 1번이잖아요. 요게 아마 19회인가 21회인가 19회인가 그래서 20회인가 그랬었는데 요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보자마자 재진이 1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월요일 날 어느 타사에서 이제 타사에서 강의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직원이 그 20대 이제 직원인데 저한테 쉬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요 재진이, 종농이 이런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재진이 그거 뭐 재진이, 지방교육세 뭐 어쩌고 뭐 이렇게 20%인가 뭐 그런 거 맞죠? 나보고 그러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재진이, 종농이 뭐하고 가필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외워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외워지네요. 나보고 그러면서 그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강생이 아니라 저 촬영한 직원이.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잘 됐다. 계속 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열심히 들어가지고 중개사 이번에 접수해가지고 시험 한번 봐봐라 하는데 그랬더니 어렵더라고요. 막 수학 막 나오고요. 막 그래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수학 나올 게 뭐냐 했더니 막 수학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학개론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서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렵긴 모르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진짜 부동산 20대 부동산 알면은 진짜 좋다. 해봐라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세법 그냥 저절로 막 외워져요.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듣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막 외워지고 그래서 막 자기 입에서도 막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죠. 재산세는 재진이,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20% 부과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농특세가 종농이니까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물론 재진이에서 재산세계 20%에서 이 재산세계는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하여튼 1번 정답인데, 그 종합부동산세도 부가세긴 한데, 보유세긴 한데, 부가세라고 해서 말이 엇나가네.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긴 한데, 지방소득세에 나오는 것 같은, 지방소득세는, 얘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는 거 항상 주의하고, 그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만 좀 보고 쉴게요. 우리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세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동그라미 1번,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어떤 거?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랬잖아요.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먹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죠? 요거 네 집 자식이냐, 요거.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무과 부가세 짝을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근데 농특세 구할 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반드시 2%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일 때는 역시 2% 중과기준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고, 자,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디귿번 같은 것은 뭐 유상거래를 원유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 해당 세율 1%, 2%, 3%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그러니까 절반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그런데 한번 보시고,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 먹은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9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은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또 부과돼?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세액 몇 프로로? 20%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되느냐?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자, 감면받은 게 없으면. 그래서 타사에서 전국모의고사 문제 훑어봤더니 그런 것도 물어봤더라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에 감면받은 세액은 없다고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 20% 부과되고, 양도세, 부가세 먹은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면받은 경우에만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 7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시간이 됐네. 일단 무조건 쉬었다가요. 자, 더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어서 봅니다.